새벽 4시 반.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서윤아는 몸을 일으켰다. 밤새 뒤척였던 남편 강지우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방을 나섰다.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복도는 서늘한 공기로 가득했고 유나의 발소리만이 정막을 갈랐다. 시어머니 최 여사의 방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안에서 새어나오는 날카로운 기운은 마치 집 전체를 감시하는 듯했다. 유나는 익숙하게 부엌으로 향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어젯밤 미리 씻어둔 쌀을 솥에 안치고 국을 끓이기 위한 육수를 내는 것이었다. 보글보글 끓는 육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기 시작할 무렵 동이 트기 시작했다. 유나는 창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하늘을 잠시 바라보았다. 저 하늘 아래 자신만의 작은 비밀 공간에서 밤새도록 몰두했던 연구가 떠올랐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생각만으로도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어렸다. 하지만 그 미소는 최 여사의 기척과 함께 빠르게 사라졌다. 정확히 6시. 최 여사는 어김없이 부엌의 모습을 드러냈다. 잠옷바람이었지만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매서운 눈빛은 이제 막 잠에서 깬 사람 같지 않았다. 육수 냄새가 집안 전체에 진동을 하는구나. 아침부터 무슨 국이기에 이리 요란스럽냐. 최 여사의 목소리는 유나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유나는 조용히 돌아보며 대답했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오늘은 북엇국을 끓이고 있습니다. 북엇국 지훈이 해장할 일이라도 있었더냐? 어제 회식 갔던 것 같지도 않던데. 최 여사는 식탁 의자를 빼고 앉으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유나를 훑었다. 유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요즘 날씨도 쌀쌀하고 해서 시원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너는 맨날 그런 식이지. 내 아들 속도 모르고 네 멋대로 음식을 하니? 하기야, 네가 뭘 알겠냐마는 그저 부엌대기 일이나 하는 주제에 최 여사의 입에서는 가시 돋친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나왔다. 결혼한 지 3년. 유나는 이런 말들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매번 심장이 작게 베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 대답 없이 묵묵히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정갈하게 담긴 밑반찬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북엇국, 그리고 갓 지은 쌀밥. 누가 봐도 정성 가득한 밥상이었지만 최 여사의 눈에는 늘 부족해 보였다. 잠시 후 지훈이 부스스한 모습으로 부엌에 들어섰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냉랭한 기류를 감지했지만 애써 모른 척하며 자리에 앉았다. 엄마, 유나야, 좋은 아침. 내 아들, 어서 앉아라. 아침부터 네 마누라가 북엇국을 끓여놨는데 네 속도 모르고 한 건 아닌지 모르겠다. 최 여사는 아들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유나를 흘겨보았다. 지우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국그릇을 들었다. 북엇국이네. 시원하고 맛있겠다. 잘 먹을게, 유나야. 지훈의 칭찬에도 유나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다. 남편의 다정함은 고마웠지만 그것이 시어머니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식사 시간 내내 최 여사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다. 국이 짜다. 반찬 색깔이 왜 이러냐? 밥이 질다. 등등. 유나는 그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지훈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최 여사는 유나를 거실로 불렀다. 어제 내 숙모랑 통화를 했는데 말이다. 그 집 둘째 며느리가 이번에 대기업 팀장으로 승진했다더라. 여자도 저렇게 자기 앞가림을 하고 살아야지. 안 그러냐 너처럼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서 살림이나 축내는 건 복 없는 인생이야. 최 여사는 유나의 학력이나 결혼 전 경력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저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딸이 능력 있는 내 아들을 잘 만나
팔자 고쳤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유나는 서울의 명문대에서 생명과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유망한 연구소에서 잠시 일했던 경력이 있었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최 여사는 유나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극구 반대했다. 여자는 집안 살림이나 잘하고 남편 내조나 잘하면 된다는 것이 최 여사의 지론이었다. 저는 지금 생활에 만족해요. 어머님. 유나는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지만 최 여사의 눈에는 그저 변명으로 보일 뿐이었다. 만족 그게 할 소리냐? 젊은 애가 패기도 없이. 그러니 내 아들이 밖에서 얼마나 힘들겠냐. 집에 들어와도 마누라한테 기댈 구석 하나 없으니. 설거지를 하는 유나의 등 뒤로 최 여사의 잔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유나는 그릇을 닦는 손에 힘을 주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속에서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오늘 밤 자신의 작은 독서실에서 해야 할 일들을 떠올렸다. 그곳만이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희망이었다. 오후가 되고 최 여사가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가자 집안에는 잠시 평화가 찾아왔다. 유나는 빠르게 집안일을 마무리하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방문을 잠그자 비로소 긴장이 풀리는 듯 했다. 그녀의 방 한쪽에는 커다란 책장이 있었고 그 앞에는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독서 공간처럼 보였지만 책장 가장 안쪽 칸에는 전공 서적과 연구 노트들이 숨겨져 있었고 책상 서랍에는 최신형 태블릿 PC와 복잡한 데이터가 담긴 외장 하드가 들어있었다. 유나는 태블릿을 켜고 어젯밤까지 작업했던 연구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연구하는 것은 희귀병 치료를 위한 혁신적인 약물 전달 시스템이었다. 몇 년 전 가장 친한 친구가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유나는 이 연구의 모든 것을 걸었다. 결혼 후 연구를 계속할 방법을 찾던 중 지도교수였던 박 교수님의 도움으로 재택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사실을 가족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해야 했다. 특히 최 여사가 알게 된다면 어떤 사단이 날지 불보듯 뻔했다. 화면 속 복잡한 분자 구조와 실험 데이터들을 바라보는 유나의 눈빛은 아침에 무기력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총명함과 열정으로 반짝였다.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연구에 몰두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던 유나는 문 밖에서 들려오는 현관문 소리에 화들짝 놀라 태블릿을 덮고 서둘러 연구 자료들을 숨겼다. 최 여사가 돌아온 것이었다. 다시 평범한 며느리 서유나로 돌아온 그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방을 나섰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최 여사는 유나를 보자마자 또다시 잔소리를 시작했다. 오늘은 또 뭘 그리 방에 틀어박혀 있었냐? 혹시 내 아들 몰래 연애라도 하는 거 아니냐? 하긴 너같이 답답한 애를 누가 좋아하겠냐마는. 아기의 찬 농담이었지만 유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자신의 비밀이 탈로 날까봐 두려웠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책 좀 읽었어요. 책은 무슨, 내 팔찌에 무슨 책이냐? 얼른 저녁이나 차려라. 오늘은 지훈이 좋아하는 갈비찜으로 해. 유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갈비찜을 준비했다. 복잡한 레시피와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야 하는 음식이었지만 그녀는 묵묵히 요리를 했다. 어쩌면 이 고된 시집살이와 숨막히는 비밀 연구가 그녀의 인내심과 집중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준 것인지도 몰랐다. 저녁 식탁에서 지우는 갈비찜을 맛보며 감탄했다. 와, 유나야, 오늘 갈비찜 정말 맛있다. 식당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최 여사는 그런 아들이 못마땅하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그깟 갈비찜 하나 잘하는 게 뭐 대수라고. 여자가 그 정도도 못하면 쓰겠냐. 중요한 건 내 아들 앞길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지? 유나는 또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의 연구와 그것을 세상에 내놓을 날만이 가득했다. 그때가 되면 이 모든 멸시와 오해를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을까? 아니, 그런 것보다도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연구로 인해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잠든 시간, 유나는 다시 자신의 작은 독서실로 들어섰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 아래 그녀는 다시 연구자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태블릿 화면에 푸른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 빛 속에서 유나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앞치마 뒤에 가려진 그녀의 진짜 모습. 세상의 편견과 시어머니의 구박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는 강인한 여인의 모습이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거대한 비밀이 작은 방 안에서 조용히 무르익고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최 여사는 집안 대청소를 명목으로 유나를 아침부터 닥달했다. 이유는 며칠 후 있을 대규모 가족 모임 때문이었다. 최 여사에게 있어 가족 모임은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아들 지훈의 성공과 흠없는 가정을 자랑하는 중요한 연례 행사였다. 물론 그 흠없는 가정의 연출에는 유나의 보이지 않는 희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거기 창틀 먼지 하나 없이 닦았느냐? 손님들 오셨을 때 먼지라도 보이면 내 얼굴이 뭐가 되겠니? 그리고 이번에는 과일도 좀 더 신경 써서 준비하고 음식 가지수도 지난번보다 2가지는 더 늘리도록 해라. 네 작은 숙모님이 음식 솜씨 좋다고 소문난 거 알지? 그분 앞에서 망신당할 순 없잖니? 최 여사는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분주하게 움직이는 유나를 매의 눈으로 지켜보며 지시를 내렸다. 유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청소와 음식 준비 목록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신의 연구에 대한 걱정이 떠나지 않았다. 최근 실험 데이터에서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연구 진행이 더뎌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밤늦게까지 원인 분석에 매달렸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답답한 심정이었다. 가족 모임 당일, 이른 새벽부터 유나는 혼자서 수십 명분의 음식을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지우는 출근했다가 저녁에 바로 모임에 합류하기로 되어 있었고 최 여사는 한껏 멋을 내고 손님 맞이 준비에만 신경을 썼다. 유나는 앞치마를 두른 차에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상을 차리고 밀려드는 손님들에게 허리 굽혀 인사하고 아이들 간식까지 챙겨야 했다. 최 여사의 친척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으리으리한 거실과 값비싼 장식들을 둘러보며 감탄사를 연발했고 그때마다 최 여사의 어깨는 한껏 으쓱 올라갔다. 유나는 그들 사이에서 투명 인간처럼 움직였다. 아무도 그녀에게 제대로 된 인사를 건네거나 말을 걸지 않았다. 그저 지훈이 아내 혹은 새댁 정도로만 인식될 뿐이었다. 특히 지훈의 작은 숙모는 최 여사와 마찬가지로 며느리에 대한 기준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유나가 차려낸 음식들을 하나하나 맛보며 은근한 평가를 내렸고 최 여사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유나에게 눈치를 주었다. 예, 유나야. 갈비찜 간이 오늘은 좀 싱거운 것 같지 않니? 숙모님 드시기에 어떠실지 모르겠네. 작은 숙모는 입맛을 다시며 말했다. 괜찮아요. 형님, 그래도 젊은 사람이 이만큼 하는 것도 대단하죠? 우리 집에는 아직 멀었어요. 칭찬인 듯 아닌 듯 애매한 말이었지만 최 여사는 그 말에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유나를 몰아세웠다. 들었지. 다음부턴 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해라. 배우고 또 배워도 모자란 게 살림이야. 유나는 입술을 깨물며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손은 이미 설거지물에 불어 있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 없었다. 그때
한쪽 구석에서 지훈의 사촌 동생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이 형은 정말 대단해. 좋은 회사 다니지? 돈도 잘 벌지? 집도 이렇게 좋지? 형수님은 정말 복 받은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잖아. 맞아. 여자는 저렇게 시집 잘 가는 게 최고인 것 같아. 능력 있는 남편 만나서 집에서 살림만 하면 되니 얼마나 편해. 그들의 대화는 유나의 가슴에 차갑게 와닿았다.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산다는 말은 그녀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숨겨진 꿈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과일 접시를 그들 앞에 놓을 뿐이었다. 저녁 늦게 지훈이 퇴근하고 돌아왔다. 그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친척들 앞에서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분위기를 맞추려 애썼다. 지훈은 부엌 한쪽에서 쉴 새 없이 음식을 나르고 치우는 유나의 지친 모습을 발견하고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잠시 짬을 내어 윤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힘들지 미안해. 내가 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유나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당신이라도 와서 다행이에요. 지우는 아내의 손을 잠시 잡았다 놓으며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다. 그는 어머니의 성격을 잘 알기에 대놓고 유나 편을 들지 못하는 자신이 늘 비겁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어머니에게 반기를 들었다가는 더 큰 소란이 일어날 것이 뻔했다. 모임이 파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집안은 폭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어수선했다. 유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뒷정리를 시작했다. 최 여사는 소파에 드러누워 오늘 하루의 피로를 호소하며 유나에게 끊임없이 지시를 내렸다. 저기 쌓인 그릇들 빨리 치우고 바닥도 한 번 더 쓸어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해장국으로 북엇국 말고 다른 것 좀 해봐. 오늘 손님들한테 북엇국 또 냈다고 얼마나 민망했는지. 아니... 유나는 대답 대신 한숨을 삼켰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해결되지 않은 연구 문제로 가득 차 있었다. 지금 당장이라도 실험실로 달려가 밤새도록 매달리고 싶었지만 현실은 산더미 같은 설거지와 시어머니의 잔소리뿐이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에야 유나는 자신의 작은 독서실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곧바로 태블릿을 켜고 낮에 잠시 떠올랐던 새로운 가설을 검증하기 시작했다. 실험 데이터의 오류는 어쩌면 기존에 알려진 특정 단백질의 부작용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다. 만약 그렇다면 그 단백질의 활성을 억제하는 새로운 화합물을 찾아야 했다. 유나는 관련된 논문들을 미친 듯이 검색하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돌려보았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창밖이 어스름하게 밝아올 무렵 그녀는 마침내 작은 실마리를 발견했다.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었지만 가능성은 충분해 보였다. 피로가 한순간에 가시는 듯한 흥분과 희열이 온몸을 감쌌다. 이 작은 진전이 그녀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았었다. 아무리 고된 시집살이와 주변의 몰이해가 그녀를 짓눌러도 이 연구를 향한 열정과 꿈이 있는 한 그녀는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이었다. 어쩌면 이 힘든 시간들이 오히려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그녀의 연구에 깊이를 더해주고 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순간 방문 밖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다. 유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혹시 최 여사가 깬 것일까? 그녀는 황급히 태블릿 화면을 끄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정돈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유나는 한동안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비밀을 지키며 연구를 계속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일이었다. 아침이 밝아오자 유나는 다시 평범한 며느리의 모습으로 돌아가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밤샘 연구로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어젯밤의 작은 발견 덕분인지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지우는 식탁에 앉아 유나의 안색을 살피며
물었다. 어젯밤에 잠 못 잤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최 여사가 즉시 끼어들었다. 어제 그렇게 부산을 떨었으니 피곤한 게 당연하지. 넌 네 아내 걱정할 시간에 내 몸이나 잘 챙겨라. 저 애는 젊어서 하룻밤 쿠라이 괜찮아. 유나는 괜찮다고 말하며 지훈에게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그녀의 큰 꿈은 여전히 겹겹의 장막 뒤에 숨겨져 있었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폭풍은 언제 또 휘몰아칠지 몰랐다. 하지만 유나는 알고 있었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그녀의 꾸준한 노력과 열정은 언젠가 이 모든 장벽을 넘어 세상에 그 빛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을. 그날을 향한 그녀의 조용하지만 위대한 전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었다. 가족 모임이 끝나고 며칠 동안은 비교적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졌다. 최 여사는 유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더욱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 특히 유나가 밤늦게까지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는 날이 잦아지자 최 여사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다. 쟤는 밤마다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뭘 하는 건지 모르겠구나. 혹시라도 우리 지훈이 몰래 딴짓을 하는 건 아니겠지. 최 여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지훈에게 대놓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너는 네 마누라가 밤에 뭘 하는지 관심도 없느냐? 내가 보기엔 아무래도 수상쩍다. 혹시 인터넷으로 이상한 물건 같은 걸 사들이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남자라도 생긴 건지. 요즘 젊은 것들은 워낙 대담해서 지훈은 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의심에 기가 막혔지만 차마 대놓고 반박하지는 못했다. 그저 유나는 그럴 사람 아니에요. 어머니 피곤해서 일찍 쉬는 거겠죠? 라며 어색하게 둘러댈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작은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아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유나의 방에는 가끔씩 작은 택배 상자들이 배달되었다. 대부분은 박 교수나 해외 연구자료 공급처에서 보내온 실험용 시약 샘플이나 소형 부품들이었다. 유나는 그것들을 받을 때마다 심장이 조마조마했다. 최 여사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경비실에 미리 연락해 조용히 받아오거나 지훈이 없을 때를 틈타 재빨리 자신의 방으로 옮겨 숨겼다. 한 번은 최 여사가 유나의 방을 불시에 청소하겠다며 들어온 적이 있었다. 유나는 간신히 중요한 연구 자료와 노트북을 침대 밑 깊숙이 숨겼지만 미처 치우지 못한 몇 권의 전공 서적과 빼곡하게 무언가가 적힌 노트 몇 장이 최 여사의 눈에 띄었다. 이건 다 뭐냐? 네가 이런 어려운 책들을 읽는다는 소리는 금시초문인데, 그리고 이 노트는 온통 알아볼 수도 없는 글씨랑 그림들 뿐이구나. 시간 남아도니 별 희한한 짓을 다 하는구나. 최 여사는 혀를 차며 노트 몇 장을 아무렇게나 뒤적였다. 유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던 책들이에요. 그냥 가끔 심심할 때 들춰보곤 해요. 내 주제에 이런 걸 본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그 시간에 내 아들 반찬이나 하나 더 신경 써서 만들 국리나 해라. 최 여사는 코웃음을 치며 방을 나갔지만 유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어야 했다. 자신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발각될 수도 있다는 아슬아슬한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나의 연구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었다. 지난번 가족 모임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화합물을 탐색한 결과 몇 가지 유망한 후보 물질을 찾아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물질들의 안정성과 효능을 검증하고 최적의 약물 전달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 특허 출원을 위한 최종 서류를 준비해야 했다. 유나는 지도교수였던 박 교수와 거의 매일 이메일과 화상통화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박 교수는 유나의 재능과 열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비밀 연구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었다. 서 연구원, 이번에 찾은 화합물 데이터 아주 좋아. 특히 H37J는 기존 물질보다 독성은 현저히 낮으면서 표적세포에 대한 선택성은 훨씬 높게 나왔어. 이 정도면 특허 출원해도 승산이 충분해. 화상 통화 너머로 들려오는 박 교수의 격려에 유나는 힘을 얻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박 교수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런데 집에서는 별일 없고 시어머님께 아직 말씀 못 드린 거지. 특허가 등록되고 나면 언론에도 공개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유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사실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었다. 최 여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집안이 발칵 뒤집힐 것은 불 보듯 뻔했다. 어쩌면 지훈과의 관계까지 위태로워질 수도 있었다. 교수님, 아직은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꼭 성공해서 그때는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연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유나의 목소리에는 비장함마저 서려 있었다. 박 교수는 그런 유나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알겠네. 서 연구원의 의지가 그렇다면 나도 더는 묻지 않겠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말게. 건강이 최우선이야. 통화를 마치고 유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특허 출원을 위한 서류 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몇몇 국제학회에서도 그녀의 초기 연구 결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비밀을 지키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졌다. 최 여사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해갔고 심지어 유나의 방을 뒤지는 듯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유나는 중요한 자료들을 여러 곳에 분산시켜 숨기고 노트북 암호도 수시로 바꾸는 등 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했다. 지훈 역시 아내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유나의 모습, 가끔씩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표정, 그리고 자신에게조차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불안한 눈빛. 그는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혹시라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TV를 보던 최 여사가 불쑥 윤에게 물었다. 예, 너 혹시 요즘 돈 필요한 일이라도 있니? 아니면 누구한테 돈이라도 빌린 거냐? 유나는 깜짝 놀라 최 여사를 바라보았다. 네, 아니에요. 어머님. 갑자기 그런 말씀은 왜? 아니, 그냥 네가 하도 밤마다 방에 틀어박혀서 뭔가를 하니까 혹시라도 돈 문제로 끙끙 앓고 있는 건가 해서 말이다. 내 아들한테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거면 나한테라도 솔직히 털어놓으렴.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 최 여사의 말은 걱정하는 듯 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의심과 떠보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유나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정말 아니에요. 어머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하지만 명심하렴. 여자는 분수를 알고 살아야 하는 법이다. 괜히 헛된 욕심 부리다가 집안 망신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야. 최 여사의 경고는 유나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마치 자신의 비밀을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다. 유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유나는 문을 걸어 잠그고 침대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모든 것이 탄로 날 것만 같았다. 어쩌면 지금이라도 지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랬다가 최 여사가 알게 되면 유나는 차마 그 뒷감당을 할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온 메일 한 통을 확인했다. 국제특허청에서 보내온 예비심사 결과 통지서였다.
유나는 숨을 죽이며 첨부 파일을 열었다. 몇 초 뒤 그녀의 눈에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기쁨의 빛이 서렸다. 예비 심사 결과 그녀의 발명은 특허 가능성이 매우 높음이라는 판정을 받은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었다. 거의 확신에 가까운 신호였다. 이제 마지막 검토와 몇 가지 보완 작업만 거치면 정식으로 특허가 등록될 수 있었다.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아쥐었다. 몇 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보는 순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다. 이 기쁜 소식을 당장이라도 지훈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유나는 간신히 그 충동을 억눌렀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최종 서류 준비에 몰두했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유나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은 꺼질 줄 몰랐다. 그것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한 여성 과학자의 조용하지만 끈질긴 발걸음이었고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작은 신호탄이기도 했다. 최 여사의 의심과 감시는 더욱 심해졌지만 유나는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기적을 만들어낼 발명품이 세상에 공개될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최 여사의 의심과 감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만 유나는 특허 예비 심사 통과라는 한 줄기 빛을 붙잡고 꿋꿋이 버텨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최 여사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의 통화에서 시작되었다. 최 여사의 친구는 자기 며느리가 유명 로펌에 다니며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집안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한참을 떠벌렸다. 여사님, 요즘 세상에 며느리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건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니까요. 우리 며느리만 해도 이번에 파트너 변호사로 승진해서 연봉이 억 단위로 뛰었어요. 덕분에 저도 어깨 펴고 다닌다니까요. 여자도 능력이 있으면 저렇게 사회생활도 하고 돈도 벌어야죠. 그게 다 남편한테도 도움이 되는 길이고요. 친구의 말을 듣는 내내 최 여사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전화를 끊은 뒤 최 여사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그리고 그날 저녁, 평소보다 더욱 싸늘한 표정으로 유나를 마주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지훈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최 여사는 유나에게 폭탄 선언을 했다. 너도 이제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하지 않겠니? 유나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하며 되물었다. 네, 생산적인 일이라니요? 어머님. 내 말 못 알아듣겠니? 너도 이제 그만 빈둥거리고 밖에 나가서 돈을 벌라는 소리다. 내 친구 며느리는 변호사라서 돈도 잘 벌고 집안의 자랑이라는데. 너는 대체 뭐냐?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서 내 아들 등골이나 빼먹고 있지 않느냐 말이다. 최 여사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단호했다. 유나는 어이가 없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어머님, 저는 집안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훈 씨도 제가 집에 있는 걸 닥치거라. 최 여사가 유나의 말을 잘랐다. 지훈이가 뭘 알겠니? 착해 빠져서 네가 하는 대로 다 받아주는 거지. 내가 더는 못 봐주겠다. 너에게 한 달 시간을 주겠다. 그 안에 번듯한 직장을 구해서 돈을 벌어오든지 아니면 이 집에서 나갈 준비를 하거라. 내 아들 앞길을 막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 정 안 되면 지훈이에게 이혼하라고 할 수밖에. 이혼이라는 말까지 나오자 유나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었다. 명백한 최후 통첩이었다. 최 여사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고 조금의 타협도 없어 보였다. 그때 지훈이 방에서 나왔다가 두 사람 사이의 험악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다가왔다. 어머니, 유나 씨 무슨 일 있어요? 분위기가 왜 이래요? 최 여사는 아들을 보자 더욱 기세등등하게 말했다. 잘 왔다. 지훈아, 내가 네 마누라에게 통보하는 중이었다.
이제부터 한 달 안에 제대로 된 직장 못 구하면 이 집에서 내보낼 거라고. 너도 이참에 똑똑히 알아둬라. 능력 없는 마누라는 네 인생의 짐만 될 뿐이다. 지우는 어머니의 극단적인 말에 경악했다. 그는 지금까지 어머니의 일방적인 잔소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아내의 창백한 얼굴과 절망적인 눈빛을 보자 더 이상 비겁하게 침묵할 수 없다는 결심이 섰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유나 씨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유나 씨는 하루 종일 집안일 하느라 힘들어요. 어머니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훈의 예상치 못한 반항에 최 여사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했다. 하지만 곧바로 더 큰 목소리로 아들을 몰아세웠다. 뭐 네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냐? 저 계집애가 너한테 무슨 약이라도 먹였니? 집안일 좀 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감싸고 도는 거야. 저런 애들은 밖에 나가면 1시간도 못 버티고 빌빌거릴 위인들이야. 어머니 지훈이 단호하게 소리쳤다. 유나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해도 제가 선택한 제 아내예요. 이혼이라니요? 그런 말씀은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지우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정면으로 맞섰다. 최 여사는 아들의 강경한 태도에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유나 역시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늘 어머니 앞에서는 작아지기만 했던 그가 자신을 위해 저렇게 용기를 내줄 줄은 몰랐다.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최 여사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지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유나는 조용히 지훈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지훈은 아내의 손을 마주 잡으며 힘없는 미소를 지었다. 미안해.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너무 늦어서 미안해. 유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남편의 진심이 느껴져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 최 여사의 최후 통첩은 여전히 유효했고 한 달이라는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갈 터였다. 그날 밤 유나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최 여사의 협박과 남편의 예상치 못한 용기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때 노트북에서 매일 알림음이 울렸다. 박 교수였다. SEO 연구원, 긴급하게 전할 소식이 있네. 지금 바로 화상통화 가능할까? 유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혹시 특허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화상통화를 연결했다. 화면에 나타난 박 교수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매우 상기되어 있었다. 서 연구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네. 자네 특허 말이야. 정식으로 등록 결정이 났어. 그것도 오늘 오전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미국의 거대 제약회사인 글로벌 헬스케어에서 자네 특허 기술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원한다고 연락이 왔네. 조건도 파격적이야. 당장이라도 계약을 진행하고 싶어 하네. 박 교수의 말을 듣는 순간 유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특허 등록 결정만으로도 꿈만 같은데 세계적인 제약회사에서 라이선스 계약 제안이라니 이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었다. 몇 년간의 고독한 싸움과 서름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듯한 느낌이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교수님, 정말인가요? 그렇다마다 내가 직접 확인했네. 서류도 다 받아놨고 이제 자네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발명가이자 엄청난 부와 명예를 거머쥘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야. 이건 그야말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은 것과 같아. 박 교수의 흥분된 목소리를 들으며 유나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랐다.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과 세상의 편견 속에서
홀로 싸워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도 유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최 여사의 최후 통첩으로 인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순식간에 희망의 정상으로 끌어올려진 기분이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쥐어져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밝혀야 할까? 최 여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지우는 이 엄청난 변화가 가져올 파장을 감당할 수 있을까? 유나는 밤새도록 고민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섣불리 나섰다가 모든 것을 망칠 수도 있었다. 그녀에게는 신중한 계획이 필요했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도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음을 예고하는 듯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는 말처럼 유나는 이제 그 기회를 잡고 세상 밖으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했다. 한 달이라는 시간. 그것은 위기이자 동시에 절호의 기회였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 최 여사가 윤에게 최후 통첩을 날린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유나는 박 교수와 긴밀히 연락하며 글로벌 헬스케어와의 계약 조건을 조율하는 한편 자신의 모든 것을 공개할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우는 그날 이후 어머니와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아내에게 힘이 되어주려 애썼지만 그의 얼굴에도 불안감은 역력했다. 결전의 날 저녁, 최 여사는 예상대로 온 가족을 거실로 불러 모았다.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떠들썩한 잔치가 아니었다. 최 여사 자신과 지훈, 유나, 그리고 시누이인 지수와 그녀의 남편, 이렇게 최소한의 인원만이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 속에 마주 앉아 있었다. 최 여사는 마치 재판관이라도 된 듯 가장 상석에 앉아 싸늘한 눈빛으로 유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거실 한쪽에서는 저녁 뉴스 프로그램이 낮은 소리로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내용에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았다. 자, 이제 약속한 한 달이 다 되었구나. 최 여사가 입을 열자 거실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래서 서윤아, 너는 그동안 뭘 했지? 번듯한 직장은 구했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 아들 등골이나 빼먹으면서 빈둥거릴 작정이냐? 유나는 아무 말 없이 최 여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침착했다. 그것이 최 여사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왜 대답이 없지? 할 말이 없나 보구나. 하기야. 너 같은 애가 뭘 할 수 있었겠니?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어야 됐는데 넌 그저 우리 집안에 들어와 분란만 일으키는 골칫덩어리일 뿐이야. 최 여사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날카로워졌다. 지훈이 참다 못해 끼어들려 했지만 최 여사는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넌 가만히 있어라. 지훈아, 이건 내 인생이 걸린 문제다. 저런 여자한테 발목 잡혀서 네 앞길까지 망칠 순 없어. 최 여사는 다시 윤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내가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빌고 다시는 내 아들 앞길에 누가 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한번 눈 감아줄 용의가 있다. 하지만 끝까지 이렇게 뻔뻔하게 나온다면 내일 당장 이 집에서 짐 싸서 나가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바로 그때였다. 거실 TV에서 앵커의 흥분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국내 한 연구진이 개발한 혁신적인 신약 물질 전달 시스템이 오늘 국제특허로 정식 등록되었으며 이 기술이 수백만 명의 희귀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이 기술은 미국의 거대 제약사인 글로벌 헬스케어에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제의 발명가는 놀랍게도 최 여사는 시끄럽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TV 쪽으로 고개를 돌리려 했다. 하지만 앵커의 다음 말에 그녀의 모든 동작이 멈춰버렸다. 서강대학교
생명과학과 출신의 젊은 여성 과학자 서윤아 씨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서윤아 연구원의 모습은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입수한 대학 시절 사진에 따르면 화면에는 윤아가 대학 시절 연구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찍었던 약간은 촌스럽지만 풋풋한 모습의 단체 사진이 클로즈업 되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사진 속 한가운데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서윤아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거실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최 여사는 물론이고 지훈과 신우이 부부까지 모두가 화면 속 윤아의 얼굴과 실제 눈앞에 앉아있는 윤아를 번갈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최 여사는 자신이 뭘 본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뭐라고 서윤아? 그때 윤아가 조용히 자신의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위에는 국제 특허 등록증이라는 글자와 함께 선명하게 발명자 서윤아 서 요온 에이케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글로벌 헬스케어의 로고가 찍힌 두툼한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윤아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머님께서 한 달 안에 생산적인 일을 해서 증명하라고 하셨죠. 이게 제 대답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거실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최 여사의 얼굴은 처음에는 의혹으로, 다음에는 경악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극도의 충격으로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특허증을 집어들려 했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윤아를 향해 넌 그저 쓸모없는 존재야. 내가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소리치던 그녀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우는 할 말을 잃은 채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동,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자신의 아내가 그토록 무시당하고 멸시받던 아내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심했는지 깨달았다. 신우이 지수와 그녀의 남편 역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은 방금 TV에서 본 뉴스의 주인공이 바로 눈앞에 올케라는 사실에 그저 만견자실할 뿐이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무능한 여자로 치부했던 윤아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놀라게 한 위대한 발명가가 되어 나타난 것이다. 거실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TV에서는 여전히 윤아의 발명에 대한 찬사와 그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최 여사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이게 다 뭐냐? 이게 정말 네가 한 일이란 말이냐?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오만하거나 경멸스럽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혼란과 공포,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남아 경외심 같은 것이 서려 있었다. 윤아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오랜 인고의 시간이 마침내 거대한 진실의 파도와 함께 모든 것을 뒤덮어버린 순간이었다. 방금 전까지 윤아를 향해 쏟아졌던 모든 모욕과 비난은 이제 그 힘을 잃고 부질없이 흩어지고 있었다. 거실 안 모든 권력 관계와 평가는 산산조각 나고 새롭게 재편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조용하지만 강인한 서윤아가 있었다. 최 여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녀의 머릿속은 거대한 충격으로 하얗게 비어버린 듯했다. 눈앞에 특허증과 계약서, 그리고 TV 화면 속에서 연이어 흘러나오는 서윤아 연구원에 대한 찬사들은 마치 현실이 아닌 악몽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온갖 모욕적인 언사로 짓밟았던 며느리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구할지도 모르는 위대한 발명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네가 어떻게 이런 걸... 최 여사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유나를 향해 필사적으로 부정의 증거를 찾으려는 듯 애처로운 눈빛을 보냈지만 유나의 차분하고 확신에 찬 표정 앞에서 그 어떤 의심도 힘을 잃었다. 유나의 손에 들린 서류들은 너무나 명백한 증거였다. 지우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아내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으려 했지만 차마 손을 뻗지 못했다. 지난 몇 년간 아내가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자신의 무심함과 비겁함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을 쳤다. 그는 차마 유나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유나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정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후회로 심하게 잠겨 있었다. 유나는 그런 남편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원망보다는 연민과 이해가 담긴 손길이었다. 신우이 지수와 그녀의 남편은 여전히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지수는 평소 어머니의 편에 서서 올케인 유나를 은근히 무시하곤 했었다. 그런 그녀의 눈에는 지금의 상황이 더욱 믿기지 않는 광경으로 비쳤을 것이다. 바로 그때 최 여사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TV 뉴스를 본 친척 중 하나가 전화를 건 것이었다. 최 여사는 마치 뜨거운 것이라도 만진 듯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벨소리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울려 퍼졌고 그것은 마치 이 집안에 불어닥친 거대한 지진의 여파를 알리는 경고음처럼 들렸다. 어머니 전화. 지훈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최 여사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결국 전화를 받지 못하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잠시 후 집 전화벨까지 울리기 시작했다. 뉴스가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유나의 존재는 삽시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었다. 유나는 침착하게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화면에는 이미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대부분 박 교수와 학교 관계자, 그리고 몇몇 언론사 기자들이 보낸 것이었다. 유나는 그중 박 교수의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다. 교수님, 저 유나예요. 네, 뉴스 봤습니다. 지금 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 학교로 찾아뵙겠습니다. 짧은 통화를 마친 유나는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일 학교에서 기자회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 헬스케어 측과도 정식으로 만나서 계약 세부 사항을 논의해야 하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전 시어머니 앞에서 당당하게 진실을 밝혔을 때와 마찬가지로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현실에 대한 약간의 긴장감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어, 유나야. 내가 뭐든 도울게. 운전도 해주고 옆에서 네가 필요한 건 뭐든지. 그는 말을 차에 있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유나는 그런 지훈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다. 그날 밤 최 여사의 집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 그리고 문 밖에서 서성이는 몇몇 기자들까지 나타났다. 최 여사는 결국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채 두문 불출했다. 그녀는 이 엄청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라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 과거 자신이 윤에게 퍼부었던 모든 모욕과 멸시가 이제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올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밤새 한숨도 못 잔 지훈과 함께 학교로 향했다. 학교 정문에는 이미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와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유나는 잠시 차 안에서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지훈은 그런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유나야, 할 수 있지. 당신은 이미 세상을 놀라게 한 사람이잖아.
유나는 남편의 말에 힘을 얻어 차에서 내렸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질문 공세 속에서도 그녀는 당당함을 잃지 않았다. 박 교수의 안내를 받아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유나는 침착하게 자신의 연구 과정과 발명의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겸손함과 함께 과학자로서의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다. 기자회견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유나의 이름은 순식간에 전국적인 영웅으로 떠올랐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온 유나는 글로벌 헬스케어 아시아 지부 대표단과 첫 공식 미팅을 가졌다. 이전까지는 화상으로만 논의했던 계약 조건들을 직접 마주 앉아 최종 조율하는 자리였다. 유나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했으며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상대방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부엌 한 구석에서 시어머니의 눈치나 보던 유약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당당한 과학자 서윤아였다. 한편 최 여사는 집안에 칩거한 채 외부와의 연락을 모두 끊었다. 하지만 그녀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피할 수 없었다. 과거 최 여사가 친구들이나 친척들에게 입버릇처럼 유나를 폄하하고 무시했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가십거리가 되어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다. 시대착오적인 악덕 시어머니, 며느리의 재능을 질투한 무지한 여자 등 온갖 비난과 조롱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평생을 남들에게 과시하고 인정받는 것에 목숨 걸었던 최 여사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수치심과 몸 열감이었다. 며칠 뒤 유나는 지훈과 함께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동안은 호텔에 머물며 바쁜 일정들을 소화했었다. 집안은 며칠 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것처럼 싸늘했다. 최 여사는 여전히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다. 지훈이 몇 번이나 문을 두드리며 대화를 시도했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유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거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다. 지우는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가 그녀를 뒤에서 껴안았다. 유나야, 이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 내가 평생 당신 옆에서 지켜주고 응원할게. 유나는 지훈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거대한 지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 폐허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사랑이 싹트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모든 조각들이 부서지고 흩어졌지만 이제 그 조각들을 모아 새로운 모양으로 맞춰 나가야 할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아니 이전보다 더욱 강인하고 빛나는 서윤아가 있을 터였다. 그로부터 몇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서윤아의 이름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생명과학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다. 그녀가 개발한 혁신적인 약물 전달 시스템은 희귀병 치료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글로벌 헬스케어와의 공동 연구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유나는 국내외 유수의 학회에서 초청 강연을 하고 권위 있는 과학상을 여러 차례 수상했으며 젊은 과학자들에게는 선망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유나는 여전히 예전처럼 겸손하고 소탈했다. 갑작스러운 유명세와 쏟아지는 관심에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연구에만 몰두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명예나 부가 아니었다. 자신의 연구를 통해 단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만이 그녀를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이었다. 지우는 그런 아내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이자 동반자가 되었다. 그는 아내의 빛나는 성공을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했으며 그녀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외적인 일들을 헌신적으로 도왔다. 때로는 매니저처럼, 때로는 수행비서처럼,
때로는 그저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그림자처럼 그는 유나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졌으며 서로를 향한 존경과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최 여사에게서 나타났다. 그날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 최 여사는 한동안 깊은 상실감과 자기 혐오에 빠져 지냈다. 평생을 지탱해온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과거 자신이 며느리에게 저질렀던 모진 행동들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그녀를 괴롭혔다.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그녀는 이제 초라하고 왜소한 노인일 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있었다. 최 여사는 유나와 지훈의 진심 어린 노력과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처럼 며느리를 폄하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 대신 어색하지만 진심을 담아 윤에게 다가가려 애썼다. 어느 날 아침, 유나가 중요한 국제학회 발표를 위해 새벽부터 서재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을 때였다. 최 여사가 조심스럽게 쟁반을 들고 유나의 방으로 들어왔다. 쟁반 위에는 따뜻한 죽 한 그릇과 정갈한 밑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다. 유나가 결혼한 이후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받아보는 아침 식사였다. 새벽부터 일하느라 힘들지 속이라도 든든하게 채우고 하거라. 내가 죽은 좀 쓸 줄 아니까. 최 여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진심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유나는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이내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겠어요. 죽맛은 솔직히 유나가 끓인 것보다 훨씬 못했지만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따뜻하고 감동적인 맛이었다. 그날 이후로도 최 여사는 서툰 솜씨로나마 유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려고 노력했다. 때로는 유나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다 놓기도 하고 때로는 그녀의 연구에 대해 서툰 질문을 던지며 관심을 표현하기도 했다. 물론 그 모든 행동이 완벽하게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유나는 시어머니의 변화를 진심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였다. 오늘 유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포럼에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아 떠나는 날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집안은 분주했다. 지우는 유나의 출장 가방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고 최 여사는 부엌에서 유나가 비행기에서 먹을 간편한 도시락을 정성껏 준비하고 있었다. 유나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최 여사는 직접 싼 도시락과 따뜻한 차가 담긴 보온병을 그녀에게 건넸다. 오래 비행하려면 힘들 텐데 가다가 이거라도 챙겨 먹으렴. 그리고 몸 조심하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최 여사의 눈가에는 희미한 물기가 어려 있었다. 유나는 그런 시어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돌아와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지우는 흐뭇한 미소로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평화롭고 따뜻한 광경이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마침내 이 가정에도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유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았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세상과 단절된 차에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 곁에는 든든한 남편과 변화된 시어머니, 그리고 자신을 응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화했는지 새삼 깨달았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향한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과학자로서의 순수한 열정이었다. 제네바행 비행기에 오른 유나는 가방에서 초에 여사가 싸준 도시락을 꺼냈다. 정성스럽게 담긴 음식들을 보자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이 도시락에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선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향한 축복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유나는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넘어야 할 산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과학 기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갈 따뜻한 미래가 함께 쥐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비행기가 서서히 이륙하며 푸른 창공으로 날아올랐다. 그것은 마치 서유나라는 한 인간의 위대한 비상이자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기적의 여정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녀의 연구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세상을 얼마나 더 아름답게 변화시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용기를 선사할 터였다. 진정한 가치는 결코 숨겨질 수 없으며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그녀의 삶이 증명하고 있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전 베트남어 감사 메시지와 독려 문구를 한국어로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 전체를 시간 내어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유나의 여정이 여러분께 깊은 생각과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들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고 앞으로 이어질 다음 작품들에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 버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도 켜두셔서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계속해서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각자 안에는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실된 마음은 언제나 세상을 움직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